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병원마다 감기와 독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 병의원의 경우 감기 환자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전국의 병원에는 호흡기 질환 및 고열을 동반한 감기 몸살 환자들의 내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날아온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환절기에 따른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콧물, 가래, 기침, 근육통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호흡기 증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감기 환자는 물론이고 독감 환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 5일 축적된 미세먼지와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예보 등급 4단계인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도내 이비인후과, 내과 등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감기 환자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병원에는 독감 검사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가 주변에 많기 때문에 독감에 대한 그런 면역력이 환자분들 예방접종을 맞지 않아가지고 독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독감 환자는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달 전에 한두 명 있었으면 지금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한 10배 정도는 늘은 것 같습니다. 한도선염에 걸리면은 목이 많이 붓지만은 독감 환자는 그런 목에 부은 거 없이 근육통, 관절통, 고열, 인후통, 기침 이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매일같이 불어닥치는 초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작아 코 점막을 통해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음과 동시에 흡입했을 경우 폐까지 먼지가 침투해 천식이나 폐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잡이 문고리 등을 잡았을 경우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만약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할 경우에는 타인을 위해 소매나 수건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하면 감기가 전파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인 30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 10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를 집계한 결과 249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1만 4천 명에 비해 45.4% 증가했습니다. 또한 역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4년으로 227만 8천 명이 찾았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원아시아 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등 큰 행사가 있었고 크루즈 여행객도 크게 늘어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0월까지 국제 크루즈선을 통해 부산을 찾은 관광객은 66만 6천 명으로 지난해 동기 18만 1천 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부산을 가장 많이 찾는 중국 관광객 수는 10월까지 81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 44만 2천 명에 비해 83.5% 늘었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7일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산굴들 환경 문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정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공항 주변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도가 중심이 되는 공영 개발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 공항 주변 발전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해 공항 개발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항 주변 발전 계획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계획, 그에 따른 제도, 재원 마련 계획들을 담아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을 성산읍으로 할지 예정지인 5개 마을로 할지 의미를 확대해 제주도 전체로 할지는 토론 과정 등을 거쳐 용역 과업 지시서에 담기로 하고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민관협의기구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전북 전주시 동부대로 내 설치된 도로안전시설물 중 훼손된 일부 시설물이 방치돼 있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안전시설물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대로는 전주역에서 송천동, 동산동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편이고 평균 시속도 높은 편입니다. 이에 교통사고 시 추락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같은 구조물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중간중간 휘어 있거나 풀과 흙으로 덮여 있기도 하고 가드레일이 없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주시 도로 연결에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반사지나 시선 유도 표지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구간이 많아 교통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요. 저희가 그 복구 작업을 해야죠. 네,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주시 덕진구 건설과 관계자는 모든 구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나 사고 다발 지역에 최대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생활개선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농업기술센터에서 4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전통고추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쌀 소비 촉진과 전통음식 문화 전수를 위해 올해로 2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했으며 올해에는 3kg짜리 고추장 200여 개를 만들어 마을회관과 독거노인 등 100여 곳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원들이 찹쌀을 엿기름과 섞어 식혜로 만들고 정성을 담은 조청을 만들어 고춧가루와 버무려 만드는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잊혀져가는 전통식품 고추장 제조 방법을 알리고 줄어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원시 생활개선연합회 회장은 전통고추장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돼 기쁘고 회원들과 함께 만든 고추장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조선업 실직자와 가족, 지역민을 위한 공공근로형 직접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앞으로 3개월간 총 95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조선업 관련 실직자들의 생계 관련 난관 극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직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7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조선업 실직자 및 가족, 지역민을 위한 공공근로형 일자리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약 600여 명의 조선업 관련 실직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선서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습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인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30억 원, 도시비 13억 원 등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해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실직자 이외에도 실직자의 가족, 장기실직자, 취약계층 등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알선을 통해 군산 시민의 생계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 31일부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통해 약 1천여 명의 실직자들을 선정했으며 3개월간 총 95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조선업 밀집 지역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시의회하고 저와 협조해가면서 우리 시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 이어 사업 참여자들의 개인별 건강관리 수칙 및 동절기 안전사고 유형과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교육부는 제14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은 2003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교육과정 우수학교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00대 교육과정 수상작은 티클리어 홈페이지에 탑재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은 지난 6일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올해는 결선 심사에 앞서 최종 10개 팀에 대해 사전 소비자 반응조사, 창업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김성열 행정자치부 차관은 원스톱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오픈스퀘어 D나 창업센터 등 창업 공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